looking like this? Tell me, am I looking like this in my world? Swing and swap, do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자, 봅시다. 오늘은 라블지. 여러분들 라푼젤 이야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모르시겠지. 네, 지금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불잠자리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들어갈게요. 라푼젤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제가 성인 동화 처음에 우리 그림 형제 아시죠 다들? 독일의 그림 형제가 만든 게 그림 동화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사실 이렇게 이야기 전해왔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동화는 아니에요. 동화라고 볼 수가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거든요. 옛날 유럽이나 이런 우리 17세기, 16세기 이럴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동화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림 형제가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림 형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작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책이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그림 형제의 동화적인 이야기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옛날에 아이가 없던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게 아이가 없었는데, 이웃에 사는 마녀가 키우는 라푼젤. 여기서 이 라푼젤은요, 독일에서 양배추를 말하는 그게 라푼젤이에요. 그러니까 라푼젤이라는 이름의 뜻은 양배추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데렐라도 알죠? 누더기 옷을 입은 그런 소녀, 약간 허름한 이런 걸 신데렐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배추를 뜻하는 이름이 라푼젤입니다. 라푼젤을 먹지 못하면 아내가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양배추를 못 구하는데,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옆집에 마녀가 사는데 그 마녀의 밭에 이 양배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훔쳐서 이제 아내에게 갖다 주게 되죠. 근데 아내가 또 이제 계속 양배추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마녀의 밭에 가서 이제 따오다가 들키고 말았죠. 그래서 이게 마녀가 태어날 아기를 자신에게 주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은 일단 아내한테 이걸 갖다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낙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이 아내가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마녀와 약속을 했잖아요, 이 남편이. 그래서 마녀가 이 아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푼젤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탑에 갇혀서 자라게 되죠. 근데 탑에는 출입구가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라푼젤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사다리 삼아서 탑을 들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숲을 지나가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자가 라푼젤의 노래소리에 끌려서 이제 탑에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마녀가 봐요. 그래서 마녀가 이제 마녀가 내 탑을 오르는 걸 보고 왕자도 오르게 되죠.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마녀한테 들키게 되죠. 그리고 왕자와 라푼젤은 사랑에 빠지고, 화가 난 마녀가 라푼젤의 머리를 잘라서 이제 하고 내쫓아 버렸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탑에 온 왕자가 그 마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탑을 올라가다가 있죠. 가시덤불이 있었는데 탑 밑에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을 못 보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왕자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라푼젤과 재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왕자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이제 동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라푼젤의 동화다, 그림 형제의 동화다 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내용. 여기까지인데, 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똑같죠?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아이를 어떤 여성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라고 나오네요. 아까 전에는 마녀의 그 양배추를 먹고
약속대로 마녀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제 팔았다고 하네요. 가난한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를 사간 여성은 매춘업자였다. 그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거죠. 어쨌든 이게 아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다. 뭐 요런 거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라푼젤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장발의 미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쁜 이제 아가씨가 되었는데, 그래서 라푼젤이 이제 막 사람을 상대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매춘업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이제 몸을 팔아서 이제 생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여성이다. 뭐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라푼젤이 미모가 되게 예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 여자는 되게 싫었겠죠. 그렇게 사는 게 삶이 뭐 재미가 있었겠나, 그죠? 이제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다가 자기를 어떤 도와준다는 남자가 나타나게 됐어요. 라푼젤은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문은 잠겨 있고 문 앞엔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탈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떠나고요. 며칠 뒤에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밧줄을 꺼내서 창문으로 탈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먼저 내려갈 테니 내려오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남자가 탈출하려고 했는데 건물 밖에 있던 이 원래 그 주인이죠. 말 그대로 이 라푼젤의 주인이죠. 돈 주고 샀으니까. 창문에서 탈출하는 남자를 발견해서 밧줄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남자는 떨어져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이 주인이 라푼젤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라푼젤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 이게 원래 이제 내려오는 뭐 그 동화의 이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런 이야기를 이제 그림 형제가 동화적인 내용으로 이게 순수하게 만들어낸 거죠.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시대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런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런데 좀 많이 다르긴 달라요. 그죠? 제가 이제 그냥 이 곡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걸 이제 그 코멘트로 하면은 잔혹하진 않다고? 잔혹하진 않죠? 잔혹하진 않죠. 그냥 성인 동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내용이 전해왔던 17세기, 18세기 유럽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막 뭔가 부흥을 하고 했던 시기라, 우리 모두 17세기 그때면 미국에서는 뭐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일어났지만 그 전에 유럽은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어떤 그런 시민들의 시민상이 많이 실제로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생긴 게 소파 방정환 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 사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또 어린이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자라나는 어떤 새싹,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사실 우리는 뭐 우리 삶에 급급하고 어른이 중요하고 뭐 어린이들은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이런 사상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도 사실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즈니에서 최근에 2010년도에 라푼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제가 이제 이것도 줄거리라든지 약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내용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서 또 가지고 왔. 일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니메이션 안 봤다고 하셨죠? 그 애니메이션에는요, 왕과 왕비 사이에 공주로 나와요. 왕이 있고 그 어떤 성에 어떤 이웃나라 왕에, 그 다음에 18세기 그림 동화에 우리 아까 동화적인 내용 봤을 때는 가난한 부부의 딸이었죠. 그게 또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에는 혹시 서틴님은 보셨나요? 라푼젤? 서틴님 이거 라푼젤 봤어요? 안 봤으면 모를 텐데. 그 다음에 왕비가요, 아이를 낳기 전에요, 마법의 금꽃을 먹는 부분이 있고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 동화에서는 마녀의 양배추를 먹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배추가 그 라푼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주를 데리고 왔죠.
마녀가 그 성에 가둬놓고 그 라푼젤이 옆에 있어야 본인의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 라푼젤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 18세기 동화에서는 지바니가 허르넬 일을 시키기 위해서 딸을 데리고 왔죠. 양배추를 주는 대신에. 그 다음에 공주의 남자 상대가요, 도둑이 직업이었어요. 그 애니에서는. 아, 서티님 보셨구나. 서티님은 보셨으니까 대화가 좀 될 것 같아요. 진구님은 그냥 제 얘기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도둑이었는데 이름이 유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막 미션 임파서블처럼 있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그 티아라를 훔쳐요. 왕한테 티아를 훔치는데 그때 미션 임파서블처럼 지붕 같은 데서 이렇게 줄 타고 내려가지고 막 그런 재밌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 도둑인데 조금 공주의 상대로는 좀 어울리지 않죠. 아무튼 그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옛날 동화 이야기는 왕자죠. 그리고 남자가 금발에 의해서 스스로 탑을 올라가게 되고요. 공주가 이제 탈출을 시도하죠. 요런 부분은 지금과 예전의 이야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에? 아니요, 별말 안 했어요. 중요한 말 아니에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푼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금발.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금발은요, 이 치유 능력, 그 보시면 치유 능력이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힘을 물리적으로 힘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금발로 나와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그 이렇게 유진을 상대 남자를 살리잖아요. 본인의 머리를 자르면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걸 헤쳐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금발인데, 이 금발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탑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여인, 맞죠? 불쌍한 여자잖아요. 이런 여자에게 뭔가 그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금발로 남자를 이렇게 반하게 만들잖아요. 남자를 사로잡잖아요. 그런 어떤 능력, 매력,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신데렐라 뭐 신드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 잘 만나가지고 여자 팔자가 핀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여자라서 그런가? 그게 나쁘지만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신데렐라 되고 싶잖아요. 맞죠? 뭐 누가 신데렐라 되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그게 남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금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푼젤은 이 왕자를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그리고 자기가 그걸로 탈출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푼젤에게 이 긴 머리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큰 가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금발에 해당되는 게 뭘까? 나의 매력? 없는데. 솔직한 거? 뭔가 약간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건 아닌데, 방송할 때는 그렇지만 또 제가 평상시에는 또 그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사람은요 이중인격적인 것 같아요. 다중인격이라 하잖아요. 맞아요.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 본인의 성격이 이렇게 파악되는 거지, 뭐가 좀 더 비율적으로 많이 나오냐, 여러 가지 마음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 또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 라푼젤이요, 이 유진한테 프라이팬으로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엄청나게 막 모험을 좋아하고 뭔가 되게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화에서는 탑에서 탈출을 시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가출을 시도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지금 21세기로 봤을 때는 되게 자립되어 있는 여성이다. 그렇죠? 약간 그런 어떤 스스로 뭔가 해내고 싶어 하고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한 여성이다라는 것을 좀 내포하는 거죠. 이건 좀 확실히 옛날 우리 18세기나 이런 동화가 나왔을 당시와는 많이 다른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 가짜 엄마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가짜 엄마 이름이 델만가 뭐 하여튼 그런데 이름 생각 잘 안 나는데요. 이게 보면은 젊음과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라푼젤을 가둬두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요, 그 라푼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울면서 머리카락도 소용없으니까 잘라요. 잘라내는데 이 잘라내는 게 역시 하나의 그 미모라든지 아름다움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실 여성들이 누구든지 아름다워지고 싶고 뭐 젊어지고 싶고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 부질없다. 나중에 되면 다 뭐죠? 별로 뭐 소용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사하고 싶은 것은 뭔가 사랑의 순수함,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만의 어떤 진실함,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머리 뭐 이런 거는 머리카락 이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거 하나 한 번쯤 더 보여주고 싶어서 스스로 잘라내는 이런 라푼젤을 만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제 나름대로 계속 해석해보는 거라 모릅니다. 림비 혼자 얘기하는 거라.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오늘은 성인 동화라고 해서 라푼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 보면은 여기 애니메이션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OST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최우수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그래서 이 등을 달고 이 되게 화려한 이 영상 속에서 그 드러나는 게 역시 그 어떤 그 진실, 희망, 사랑, 그 다음에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역시 이게 이런 거는 동화적인 내용과 맞닥뜨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세기나 지금의 어떤 21세기나 등장한 이런 거나 사실은 뭔가 좀 가치관을 깨려고 하는 부분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메시지, 그렇죠? 뭔가 동심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건드리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좋죠. 이렇게 보고 나면 이게 웃음이 나오죠.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좋아한다고 다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는 마지막에 미소, 막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미소가 좀 나오고, 좋다. 이런 느낌. 좀 잔잔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미녀와 야수 보고 나면, 그것도 다시 봤는데, 보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순수한 사랑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어쨌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도 다 따지게 되고, 현실이 조건이 되니까. 근데 동화에 나오는 이런 사랑 이야기들은 조건이 없거든. 말 그대로 그냥 무조건적이고,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되게 아름답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미녀와 야수 얼마 전에 보면서 울었어요. 진짜로. 아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있잖아. 그런 보면 야수를 진짜 그 얼굴이 험상궂은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마지막에 눈물 흘리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울었지.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동화적인 이야기도. 아직까지도 저는 뭐라 해야지 그 순수함을 가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약간 그런 로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